소개받은 송대근 상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엘라스틱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제품이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오픈소스 개념부터 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서치라는 강력한 엔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용성에 대한 모니터나 이 보안 쪽에 대한 부분, 시큐리티, 심으로서의 역량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엘라스틱에는 작년 9월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IBM이나 시스코에 있으면서 뭐 큐레이더나 뭐 아니면 아크사이트나 뭐 이런 외산이나 국산 그 심 장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뤄봤는데 실제로 저희 엘라스틱이 이제 심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에 제가 9월부터 이렇게 뵈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돼요? 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아직 참 많이 이렇게 얘기나 알려드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엘라스틱이 심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워크샵을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워크샵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 워크샵은 정기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 피드백들 주시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뭐 필요하신 컨텐츠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그 워크샵에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워크샵은 총 3시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1시간 동안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3시부터는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핸즈온을 진행을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핸즈온 신청을 하셨는데 못 하셨더라도 저희가 핸즈온에 대한 그 세션을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하면서 요번에 참석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 좀 참석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핸즈온을 진행하다 보면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혹시 뭐가 잘 안 되는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응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인원에 좀 제한이 있어서 요즘은 좀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엘라스틱 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핸즈온 앞에 별도의 제품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엘라스틱을 떠나서 심에 대한 솔루션들은 원체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심의 기능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게 어떤 기능입니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저희가 주요하게 가져가고 있는 다른 심과의 좀 차별되는 부분들 혹은 엘라스틱 시큐리티 심을 썼을 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보안 운영이나 이런 사이버 보안 위협들을 탐지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역량에 많이 활용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기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AI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생성형 AI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서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이나 로그들을 가지고서 빨리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AI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소개시켜 드리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굉장히 쉽게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상거래라든가 아니면은 이상 어노말리 디텍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데모하고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데모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실습하는 워크샵 세션 이어서 하는 세션에서 어떻게 그럼 실제로 구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핸즈온을 조금 이렇게 쉬운 수준으로 오늘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워크샵 진행했을 때에 대한 컨텐츠 레벨은 저희 입문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생각보다 저희 이 시큐리티 아래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 위주로 좀 오늘은 워크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DR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릴 건데 EDR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EDR 제품이라는 게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EDR 제품도 결국은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되는 거라서 이 도입을 못 하시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엘라스틱 같은 경우에 그 전문 EDR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EDR 전문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 인수한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EDR 솔루션 제품을 저희 엘라스틱 제품 안에서 저희가 기능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그 선택에 따라서 쓰고 안 쓰시고에 대한 선택의 그 문제이고, 이 엔드포인트를 쓰신다고 해서 엔드포인트 서버 한 대당 더 이거에 대한 과금을 추가로 돈을 더 내세요, 이런 건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체계에 대해서 라이센스만 구매를 하시면 EDR이나 AI 어시스턴트, 머신러닝 혹은 필요하시면 옵저버빌리티나 서치에 대한 영역까지도 활용하시는 거에 대한 제약이 기능적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엘라스틱에 대한 아키텍처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뒤쪽에 계시면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손으로 찝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보안이 검색에 대한 코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검색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가장 엘라스틱이 잘했던 건데, 제가 다른 경쟁이 되는 국산이나 외산 심 솔루션들을 봐도 결국은 얼마나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잘 이거를 검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차이에서 제품에 대한 성능에 대한 그 차별성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저희는 강점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그 베이직 버전 기반의 엘라스틱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그 사용되어 있는 저변을 조금 더 이제 필요하신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엘라스틱 시큐리티 영역이고, 이 시큐리티 영역에는 이 심과 엔드포인트 EDR 솔루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도 많이 하시는데, 클라우드 기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 그 CSP에 따라서 발생되는 데이터 유형들에 대한 것들 네이티브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심 안에서 상관 분석할 때 이제 처리하게 되고, 기존에 온프라미스로 가지고 계시는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그 로고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 로고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고요. 아마 보통 수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로그스탯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 그 오픈소스로 사용하셔가지고 엘라스틱 용으로 아니더라도 다른 심이나 다른 로그 분석 목적으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구성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음 장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 안에서 저희 엘라스틱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그 컬럼 필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규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정규화된 정보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텍스트 기반으로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엔드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야라 기반의 룰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헤이비어 기반, 행위 기반이죠. 일정하게 어떤 프로세스가 추가적으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세스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로의 커넥션을 연결을 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탐지해서 그거를 저희 심 쪽으로 던져주는 그런 역할들을 엔드포인트 솔루션들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은 저희가 그 빌트인 되어 있는 룰들이 있습니다. 이 빌트인 되어 있는 룰들이 있는데 이 룰에 대한 것들도 이게 있었어요라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그런 관점에서 그 제가 만나 뵈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라는 걸 중심으로 좀 오늘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장표만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화면 데모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이렇게 손만 좀 들어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발표 내용을 좀 잠깐 중단하고 Q&A나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모로 사용되는 요건 이제 제가 데모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기본 아까 말씀드렸었던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피처는 서치하고 옵저버빌리티, 시큐리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만을 중심으로 좀 할 건데, 이 시큐리티 메뉴 아래쪽에 그 보안팀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대시보드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타임라인 정보까지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룰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보안 연구소에 있는 그 랩 연구원분들이 공격에 대한 동향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렇게 분석돼서 만들어진 룰들은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좀 올려서 드릴게요. 다양한 유형으로 공격과 관련된 그 행위들을 탐지하는 룰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저희 제품 안에 자동으로 돌게끔 그 룰을 배포를 해드리는데요. 저희 쓰시는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룰들이 있는 것까지는 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저희가 이게 디폴트로 룰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다 디세이블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디세이블 돼 있는 상태로 그냥 두시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디폴트로 이네이블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업데이트를 하시더라도 이 룰에 대한 것들은 한 10개 미만으로만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하고 싶어서 1000개 넘는 룰을 다 자동으로 올 이네이블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이 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활용해 보시면, 이게 결국은 심을 사용하는 목적은 사람이 매뉴얼하게 뭔가를 보고 분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솔루션에서 여러 장비들에서 오는 것들을 다 같이 녹여가지고 이 안에서 이 어떠한 문맥상의 아니면 공격의 흐름상의 정보들을 탐지하고 싶은 건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엘라스틱 안에 있는 이 룰을 이용해서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다 보면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하고 연계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룰들은 기본적으로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이 공격 기법이라든가 공격과 관련된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핑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전부 다 매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심룰을 가지고 있는 벤더는 글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행위라든가 아니면 레터럴 무브먼트와 관련된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감사 목적으로 어떤 위반이나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룰로 탐지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프레임하고 저희가 매핑을 시켜놔서요. 이게 마이터어택을 많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 기업마다 가지고 계시는 대응하는 플레이북도 있고 운영 가이드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이제 알아서 업데이트 해주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공격이 발생하면 이 공격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이 프레임워크하고 연계해서 활용하시면 좀 대응하는 업무들을 일관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와 매핑을 시켜서 발생되는 룰들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룰에 대한 것들이 어떤 공격 기법하고 매핑이 되는지를 같이 보여드려서 이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해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하시는 기본 백그라운드 백로그 정보로 좀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라스틱을 구성을 하게 되면 가장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구성되는 이 아키텍처가 로그스테이시와 저희 엘라스터 클러스터를 가지고서 구성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로그 소스 관점에서 어떤 종류들의 로그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더 부가적으로 드리면,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라는 것들, 저희 EDR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는데, 에이전트하고 이 비트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 에이전트를 배포해서 하나의 에이전트로 모든 거를 다 하기 전까지는 필요하시면 필요한 용도로 저희 비트를 깔아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윈도우나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 정보들, 로그들 수집할 때 거기서 시스로그로 수집하는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하지만은 저희 이 윈 로그 비트나 오디 비트 까시면 시스템 경로에 있는 로그들 다 수집해가지고 필요한 로그 스테이시라든가 로그 서버에다가 던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파싱해가지고.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그런 그 저희 비트 시리즈에 대한 용도나 활용은 굉장히 좀 많이들 익숙하신 거를 제가 좀 봤고요. 그리고 파일 비트 같은 경우에 시스로그 서버에다가 특정 시스로그들 다 방화벽이나 뭐 IDS 로그들 이렇게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파일들 모니터에서 그 로그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제 파일 비트도 쓰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쓰고 계시고 있는 특히 이제 패킷 비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패킷 수집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서 뭐 네트워크 포렌식과 관련된 필요한 네트워크 패킷 정보들을 호스트 단위에서 수집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에이전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엘라스틱에서 얘기하는 이 에이전트는 별도의 통합되어 있는 에이전트 파일이 따로 있고요. 이 에이전트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이 여러 가지 그 필요하신 이런 그 목적에 따라서 설치하셨던 것들을 더 이상 설치하실 필요 없이 에이전트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네이블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통합 관리를 하고 싶으시면 에이전트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으시고 만약에 에이전트 설치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이제 이런 비트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모듈별로 라이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사용하시게 됐을 때 또 다른 차이점은 EDR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격리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나머지 이런 보안 장비들에서 수집되는 로고들은 저희가 이제 로그 스태시를 거쳐서 엘라스틱 클러스터 쪽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로그를 수집해서 상관 분석하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룰이 동작을 해서 기본적인 이런 상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상관 분석을 하는 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드렸었던 그런 AI나 머신러닝 혹은 EDR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엘라스틱이 다른 그 심하고 좀 차별화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좀 유연성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 보시면 뭐 이거는 왼쪽에서 이제 로그를 수집하는 거를 굉장히 좀 그 도식화해서 개념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묘사를 한 건데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에서 얼만큼의 로그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로그를 보관을 해야 되느냐가 이 심을 운영하시고 도입하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처리하시려고 하는 그 로그의 양에 따라서 필요한 그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 과정에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그 파악을 하신 다음에 솔루션 검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는 엘라스틱이 검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검색 속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그 저희 쪽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 그 데이터 티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티어라는 게 저희가 총 그 4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핫이나 웜, 콜드, 프로즌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티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구조는 저희 엘라스틱이 아마 제일 이런 구조 방식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제 이런 유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핫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빠른 검색 속도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장하고 보관하실 수 있는 용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진이라고 하는 티어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면에서 이 핫이라는 그 데이터 티어가 고가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그 가지고 계신 예산에 맞춰서 사실 다른 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센스 하는 방식이 뭐 초당 그 이벤트 수나 뭐 아니면은 일 처리하는 그 로고 사이즈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연성을 좀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필요하신 데이터를 얼만큼 보관할지에 대한 거에 따라서 전체 필요한 라이센스를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 범위를 올해는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적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분 도입을 하거나 전체 데이터를 좀 그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이 프로준 티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그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로 구분되는 거를 이렇게 섞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믹스해서 그 데이터
보관하기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핫으로 다 구성하실 수도 있고, 이제 핫을 일부만 놓고, 핫은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 로그스테이시에서 가져오면 그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파싱하고 여기 인제스트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최소한 필요한 노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프로즌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서 이러한 유연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 영역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고 프리벤트하고 그 대응하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이 디텍션 영역,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사고 조사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영역에 저희 엘라스틱 시큐리티 심으로서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제품하고 같이 연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에서에 대한 IPS를 이용한 차단이라든가 뭐 다른 서드파티 EDR을 통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똑같은 그 서드파티를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엔드포인트 시스템에 필요한 그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 EDR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나 이런 감염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탐지를 하거나 필요하면 자동 차단에 대한 설정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악의적인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그 포인트별로 그 시스템별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수집되는 모듈들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 로그에 대한 부분 다 수집하게 되면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룰이나 저희가 제공드리는 빌트인 되어 있는 상관문서 룰들을 이용을 해서 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고가 발생은 어쨌든 아무리 보안을 잘해도 이 사고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되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분석하시는 분들 혹은 침해 사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들을 빨리 찾아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그 UI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엘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 SOA에 대한 역량까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 SOA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거를 자동화시키는 부분, 프레임워크에 대한 엔진들을 그 엘라스틱 안에서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그거는 사실은 노고요. 그래서 뭐 서드 파티로 IBM의 뭐 레질리언트나 뭐 아니면은 시스코의 CQX나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서드 파티 뭐 타인스나 이런 소아 엔진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서 자동화를 해주는 그 플랫폼하고 그 인티그레이션 하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 자동화해서 업무에 필요한 그 오토메이션 하는 영역에 대한 것들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 이제 심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IOC 정보들을 인풋을 해주는 인티그레이션 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그 직전까지의 사고 조사라든가 대응이나 케이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 그 엘라스틱 플랫폼 안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들을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능들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안 솔루션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이제 아까 제일 그 간단하게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들 매핑이 되면 이 매핑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공격들 탐지되고 있는 경보들 중에서 실제로 그럼 그 리콘, 뭐 정찰, 정보 수집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 좀 오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커맨드 컨하고 C2하고 연결되는 행위들에 대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시보드 형태로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던 대시보드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커스텀하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빌트인 되어 있는 이제 대시보드들을 많이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그 내장되어 있는 대시보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집되는 로고들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그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정보들은 사실 기본적인 대시보드들을 많이 가공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많이 쓰시는 거를 이제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집되어 있는 로고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샘플로 이런 대시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 보여드리는 대시보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화면을 조금 더 줄여볼게요. 좀 보시기 더 편하시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 가공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비유로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제공되는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 중에서 뭐 파이 그래프를 활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들을 활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런 바 차트 기반의 정보들을 활용하신다든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이 기본, 저희가 이제 판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판넬 안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보고 싶으신 것들을 모아서 커스터마이징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 화면 왼쪽 위에 보이는 요 파이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룰들이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볼 건지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가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그 그래프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이터텍에 관련된 매핑으로 비율을 나눠볼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비율들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뭐 엔드포인트나 아니면 인증 기반의 로고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면 실제로 인증이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있는 사용자 계정이나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이 그래프로 어떤 계정들이 많이 실패가 되고 있는지, 혹은 뭐 부서별로 해서 어떤 부서에서 현재 그런 실패 로고와 관련된 현황들이 계속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부서들이 있다라고 하면 계정 관리가 뭔가 내부에서 미흡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계정에 대한 부분들 인증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그 프로세스를 보완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티하거나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는 데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 뭐 그래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필요하신 요구에 따라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그 보시고 싶으신 비주얼하게 뭔가를 가공해서 보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이 대시보드 내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비주얼라이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블에서부터 아니면 히트맵에 대한 뭐 분포, 뭐 아니면 그 리전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이용을 해서 실제로 필요하신 인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그 모니터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들이 좀 보안 업무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저희 고객이 미국에 있는 고객 중에 한 고객이 이제 우버 고객이 있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저희 레퍼런스로 있는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에 대한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이고 있는 그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모니터를 활용하실 때 저희 이렇게 지도맵에 대한 로케이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 뭐 시스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수집되는 정보들 안에 위도나 경도와 관련된 정보들이 로고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현재 그 모니터하고 싶은 그 대상에 대한 현재 로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시연할 때 활용하는 화면 중에 일부를 캡처를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보안에 대한 얘기 요새 최근에 많이 하면 그 생성형 AI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라스틱도 AI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보안 쪽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챗GPT를 사용하시는 좀 사례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챗GPT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코드들이나 아니면 제가 또 새로 뭔가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기초 함수나 라이브러리부터 배우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일하시는 그 스타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여기다 물어보시면 금방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코드를 하나 칠게요. 그 보안팀 관점에서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뭘 하세요?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시스템 로그를 찾잖아요. 왜 사고가 났는지, 누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는데, 그거를 찾아야 거기서부터 IP를 찾고 그 IP를 기반으로 얘가 어디를 돌아다녔고 또 얘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찾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 단초가 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한 작업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잖아요. 특히 이제 시스템 로그에 들어가서 이상 행위와 연관되는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상 행위에 대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반복적으로 브루트포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반복적으로 시스템에 로그인을 시도하는 그 IP들을 찾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솔루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솔루션에 있는 로고를 보기 전에 시스템에서 그런 로고들을 먼저 초동 조치로 빠르게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활용해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얘가 그 검색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이 스크립트를 두 가지를 이렇게 리스폰스를 주면서 그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트랙으로 해서 코드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럼 사실 제가 뭐 테스트 해보면 이런 로고들 그냥 카피해가지고 쉘 그 확장자로 해서 배시쉘로 실행 권한 주고 실행해보면 그래도 꽤 쓸만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질문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제공해주는 답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챗GPT를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을 텐데, 제가 이제 앞에서는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패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분이라는 시간 조건을 주고 반복이라고 하는 분기 조건문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코드들을 이제 얘가 조금 더 변환을 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줍니다. 사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배시쉘을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저 쉘 코드를 만들고 그 쉘 코드에서 쓰이는 함수나 뭐 while문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 과정을 굉장히 점프시켜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챗GPT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 외부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최근에는 보편화돼 있고, 쓰시다 보면 이제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 내부적으로는 좀 이슈도 있죠.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코드를 직접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필요한 피처의 함수를 이 코드에다 추가해줘라고 요청을 하면서 내부 소스 코드가 올라가는 경우 때문에 못 쓰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세는 이거를 막고 이걸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잘 활용하고 보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저희 이제 엘라스틱 안에서 이러한 그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기능의 이제 목적은 여러 가지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 다양한 로고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석하는 분들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로고들에 대한 소스들을 이해를 하고 이 일관된 키워드나 IOC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뭐 이게 상가 분석 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룰을 같이 로고 소스로 하는 실시간 룰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경보가 뜨면 경보 범위에서 벗어나는 모든 로고까지 같이 다 봐야 되고, 혹시 다른 경보에서도 똑같은 소스 IP와 관련된 경보들이 뜬 게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시는 활동들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좀 제공을 받고자 하는 게 저희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실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목표고요. 이제 저희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좀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건 이제 데모로 좀 보여드리면, 저희 이제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은 수집되어 있는 여러 경보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보들을 분석을 하고, 이 경보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그 적합한 대응인지에 대해서 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심을 통해서 좀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룰에 대한 부분들, 경보들이 발생하는 거는 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메뉴 밑에 가면 이 얼럿이라고 하는 시큐리티의 밑에 있는 하위 메뉴에 보안과 관련된 이벤트들, 이슈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누적돼서 경보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경보가 발생되면 밑에 발생된 그 룰에 대한 그 간단한 이제 요약이나 어떤 이유로 이 룰들이 트리거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같이 나오는데,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AI 어시스턴트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이 모델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부에서 수집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을 일단 1차로 가공하게 되고요. 이 가공된 정보를 저희가 그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픈 AI 연동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 분석에 대한 그 LMM 모델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을 던지게 되고, 그 던진 정보들을 가져와서 실제 화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정보 안에는 일부 정보들이 실제로 이제 그 오픈 AI 쪽과 연동을 되게 되고요. 실제 이제 연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일부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서 민감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민감한 정보들 필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폴트로 IP라든가 파일 이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에 이렇게 X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저희가 익명화를 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설정들을 그 적용을 해서 그 가공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자에게 그 생성형 AI를 통한 인공지능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 분석된 정보들을 전달을 드리는데요. 실제 그 분석되는 거를 샘플로 하나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한글로 그 질의는 던져도 되고요. 어차피 이 한글이든 뭐 어떤 언어든 실제로 언어를 그 해석하는 거는 그 인공지능 AI, 오픈 AI 쪽에서 그 해당 언어를 저희 한국어를 지원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그 인코딩이 되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이제 분석할 때는 큰 그 어려움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질의를 한 내용은 최근 30일 동안 발생한 보안 위협 경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고, 이 경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0일 동안 발생된 위협 경보 중에서 IP에 대한 뭐 접근, 그리고 악성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시도, 그리고 원격에서 액세스나 접속 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이런 그 발생된 공격 유형에 맞게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학습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IP를 필터를 한다든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필터링 하기 위해, 뭐 예를 들어서 IP 필터링 하기 위한 방법, 혹은 내가 IP 필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쿼리 조금 더 검색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질문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필요한 얘가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엘라스틱을 사용하시다 보면, 엘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들을 쓰다 보면 저희 엘라스틱에서도 이제 쿼리 언어 기반의 그 데이터를 검색하는 메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그 쿼리 기반의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쿼리 언어를 다 처음부터 문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까 그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프로그램 코드를 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 제공하고 있는 이 어시스턴트 기능에서 그냥 좀 활용하는 부분을 좀 소개를 요거까지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검색할 때 필요한 EQL은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 이 엘라스틱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언어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소스 IP가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10,000번 이상 그 넘는 애를 찾고 그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라는 저희가 함수를 쓰는 이유가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그 1년에 연관된 활동을 보기 위한 건데 이후에 이게 그 소스 국가 코드가 KR이 아닌 거를 이제 검색을 하는 이런 그 엘라스틱에서 사용하는 쿼리 구문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 보안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 심 플랫폼을 가지고서 빨리 뭔가를 보고 대응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가능한 한 좀 최대한 사람의 그 리소스를 좀 줄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좀 하는 것이 저희가 어시스턴트를 좀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도 뒤에 간단하게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머신러닝이나 AI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지속해서 이제 기능에 대한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내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 또 올해도 저희가 이런 그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발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머신러닝을 좀 활용하는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름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을 즉각 뭐 보안 업무나 우리가 수집한 로그에 활용하겠다라는 생각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미뤄두세요. 이 이제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좀 복잡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많이 미루시는데 엘라스틱에서는 이런 머신러닝을 뭐 알고리즘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에 대한 거를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위자들을 가지고서 이상으로 보고 싶은 항목들, 필드들만 지정을 해주시면 그 로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해서 이상에 대한 징후들을 식별을 해서 실시간으로 얼러팅을 알려드리든가 아니면은 매뉴얼하게 분석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데요. 제가 그 로그를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보여드리는 샘플 로그는 IDS에서 수집된 로고를 좀 가공을 한 거고요. 이게 한 1,400건 정도 되는 IDS 로고고 기간으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의 로고인데요. 이 로고는 그 오딧 속성의 로고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IDS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라는 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과 관련된 것들을 1KB 정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같이 주는데 그게 없어요. 보통 오딧 로고는 그냥 출발지 IP 포트, 도착지 IP 포트, 그리고 그 통신에 사용됐었던 그 프로토콜, 뭐 타임스탬프 요 정도 아니면 이제 거기에 오딧 로그라도 그 오딧과 관련된 오딧 룰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 이벤트들이 보시면 이렇게 그 몇 개 안 되는 필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샘플 로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기간 안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이 됐었던 로고들이 같이 찍혔어요. 이 이벤트와 관련된 그 로고는 예전에 프로벤티아라는 장비를 좀 만져보셨으면 로고와 관련된 이름을, 이 이벤트 이름을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 타입, 이게 TCP 인밸리드 시네크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탐지하는 그 IDS 보안 이벤트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통신이 발생을 하면 그냥 얘는 감사 목적으로 그 해당 통신 세션 정보를 이렇게 IP하고 포트 정보들을 찍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사고 조사를 해보니 실제 사고 과정에서 공격자가 접속을 시도했었던 과정이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이 로그를 기반으로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이나 피해 범위가 파악이 됐는데 이러한 로그들을 이 사람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그 안에는 IP하고 포트하고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포트에 대한 정보가 뭐가 어떤 포트가 이상한 거고 어떤 타겟 IP가 피해를 받은 IP인지 정상 IP들 통신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과정이 분석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상 탐지를 이 솔루션의 힘을 조금 빌리면 실제로 그런 학습되어 있는 프로파일들을 먼저 만들어서 정상 범위의 활동들을 얘가 프로파일링을 만들고 규정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을 찾아서 얘에 대한 이상을 탐지를 하게 되는데 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뒤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 사실 큰 저희가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알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IDS 로그를 클릭을 해서 얘에 대한 이상을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 지금 보시는 위자드 화면에서 내가 보고 싶은 항목에 대한 어떤 함수를 쓸 건지에 대한 요 6가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싱글 매트릭이라는 거는 그냥 단일 필드에 대해서 내가 분석해서 이상에 대한 것들을 식별을 하겠다라는 거고 멀티 매트릭은 하나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약간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2개 이상의 필드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얘네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상을 분석할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 파퓰레이션은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고 레어 같은 경우에는 잘 발생되지 않는 희귀한 활동들을 아웃라이어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거의 요 3가지 안에서 보통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로고에 대한 부분은 멀티매틱으로 저희가 피해를 받았었던 피해 시스템하고 이 공격자가 악용했었던 통신 포트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타겟 IP와 포트 정보만을 활용을 할 거거든요. 타겟 IP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타겟 IP들이 발생됐었던 빈도를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유니크한 카운트 값을 조건으로 하나를 주고요. 이 포트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살펴봐야 실제로 이게 이상에 대한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포트에 대한 것들을 보고 요 타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2개 필드를 지정을 하고 나면 시간을 얼만큼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해야 얘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학습을 만들 때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질지에 대한 설정이 요 버켓 스팬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설정을 하고 넥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정하실 건 없으세요. 그냥 이름 주어지고 뭐 필요한 것들 뭐 이거에 대해서 저장되는 거에 대한 이름만 정해 주시고 나면 넥스트 해서 얘가 설정한 프로파일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으로 검토해서 돌리게 되고요. 제가 미리 사전에 돌려놨었던 요 정보를 간단하게 좀 컨피그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감지하고자 하는 항목이 요 디텍터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타겟 IP하고 포트 2가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할 건데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좀 주서 이상을 분석할 때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로 포트 컬럼을 좀 자세히 봐라 라는 정도의 설정으로 이 어노멀리 디텍션을 돌리게 되면 제가 돌려놓은 네, 요거 2개를 같이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돌려놓으신 거를. 일단은 이 하나만 좀 돌린 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의 로그 기간 중에서 얘가 통신했었던 IP 정보들, 포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분석된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에서 벗어나는 그 날짜의 행위들이 식별이 되면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색깔에 대한 구분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른 날에는 이상에 대한 것들을 징후를 탐지할 수가 없었는데 22번과 3389 이 2 포트에 대한 것들 분석해보니 이 날짜에 평소보다 뭔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여기서 다른 패턴을 보였었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얘가 평소에는 이 티피컬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그 통신하는 도착지 IP가 그냥 하나 정도 되는 통신 IP하고 통신을 했는데 지금 얘가 갑자기 24배 이상 증가를 해서 이 24개 도착지 IP하고 통신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얘가 그 어노멀리 디텍션을 통해서 감지가 된 거고요. 그럼 실제로 얘가 탐지가 됐을 때 영향을 미쳤었던 포트는 이제 22번 포트를 통해서 이 로그가 발생이 된 거라서 실제로 가서 이 로그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IP로 도착했었던 요 타겟 IP에 대한 리스트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 어떤 도착지 IP에 얼마만큼 도착을 했는지, 얼마만큼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추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보를 통해서 이미 식별이 되면 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으면 매뉴얼하게 사람이 이 도착지만 가지고서 통신했었던 그 도착지 IP들을 기반으로 해서 히트맵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이상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앞에서의 이렇게 쭉 하나씩 찍혀 있는 점들이 아까 얘가 학습했었던 평소에 그 통신하는 IP들이 횟수가 1회라는 그 근거에 됐었던 이 학습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패턴이고요. 지금 이제 사고나 이상으로 의심되는 날짜에 보면 얘가 갑자기 그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일정하게 여러 대의 그 내부 시스템으로 접속하는 그 통신 내역들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여러 통신에 접속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는 스캔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메인터넌스 때 자동으로 뭔가 스크립트가 돌아서 시스템들 안에 뭔가 배치나 픽스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은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 거점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수집한 내부 시스템 계정 정보하고 IP 정보들을 가지고 특정한 날에 본인이 원하는 악성 코드 스크립트를 원격으로 쭉 들어가서 자동으로 뿌리면서 발생됐었던 패턴이었고요. 실제로 사고 원인도 저 SSH 통신을 통해서 접속을 했는데, 이 SSH 통신 자체가 일반 TCP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아니었고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백도어 통신 프로토콜이라서 이 정규 프로토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까 그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IDS 로그에서 인밸리드 시네크와 관련된 통신으로 남았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그 사고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이거를 그냥 학습을 통해서 룰로서 걸어놓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런 이상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할 수가 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계치 기반으로 공격이나 경보들 세팅해 놓은 거를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제가 로그 검색했었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좀 많이 쓰지 않으세요? 1분 동안 몇 번 이상, 1분 동안 뭐 몇 회 이상 실패하거나 하면은 얼럿을 띄워줘. 근데 그 1분 동안 몇 회라는 기준이 낮 3시에 다르고 새벽 3시에 다르고 저녁 12시에 다르고 아침 9시에 다 다른데, 이거를 그 똑같은 이 픽스되어 있는 하드 코딩되어 있는 인계치로 탐지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오탐을 유발하거나 미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는, 물론 머신러닝 자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리소스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룰을 다 머신러닝을 태울 수는 없겠지만, 이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룰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일반 룰들을 좀 이용하는 부분들을 활용을 적절하게 하시게 되면 이제 다양하게 이 저희가 제공되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뭐 더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EDR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는데, 이 EDR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좀 실습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어갈 거라, 이 엘라스틱 시큐리티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좀 차별적인 부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늘 세션에 사용했었던 저 발표 자료는 저희가 그 신청하셨을 때 그 이메일 주소 통해서 저희가 끝나고 나면 설문과 함께 같이 발표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거라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좀 더 알려주시면 메일로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따로 찾아뵙거나 별도 미팅을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저희 준비했었던 첫 번째 세션은 이걸로 저희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